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한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우성필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의 개념과 그 사물 인터넷을 이루는 주요 기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그 후에 사물 인터넷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지 사물 인터넷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1999년에 케빈 애시톤이라는 연구원에 의해서 최초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케빈 애시톤은 오토 아이디 랩스, MIT의 오토 아이디 랩스 출신의 그러한 연구원인데, 그때 P&G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할 때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뜻으로 이러한 단어를 발명을 했냐면은, 기존에는 사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패시브, 수동적인 어떤 그냥 패시브한 객체로서만 존재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케빈 애시토리라는 사람은 사물의 컴퓨팅 기능과 네트워킹 기능이 탑재돼서 인터넷으로 그 사물들이 연결된다면은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과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물을 단순한 패시브한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컴퓨팅도 할 수 있고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보낼 수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생각을 하면서 최초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oT,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하죠. 이러한 단어는 1999년에 케빈 애시턴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케빈 애시턴에 의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정의가 되었는데, 현재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모든 정보가 언제 어디서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진화를 하였죠. 그래서 사물들이 컴퓨팅 리소스를 가지고 네트워킹 기술을 통해 네트워킹 인프라로 연결이 되면서 언제든지 실세계의 환경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어서 인류에게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실시간 정보들을 바탕으로 인류는 사물을 또 제어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살펴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습도, 물이 0%라서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를 통해서 사람이 물을 준다든지, 또 사람이 직접 물을 주는 게 아니라면은 또 스마트하게 사물을 제어해서 물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 된 거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상세계와 실세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의 의사소통, 사물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와치 같은 경우에도 생체 신호 등 다양한 센서로부터의 정보를 판단을 해서 그 사람에게 특정한 추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너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 이러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해지게 했고요. 사물 인터넷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또 그 상호작용을 통해 쌓인 다양한 정보들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업체에게 API를 오픈하고 제공을 함으로써 또 빅데이터 분석 AI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또 다양한 응용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존의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사실 정보들이 이제 가상세계에만 존재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엔티티,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웹이라고 대표되는 가상세계의 정보들을 이렇게 가공해서 올리게 되고요. 다양한 이제 소비자들은 이 웹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정제되고 가공된 정보들을 쉽게 접근해서 활용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세대가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혁명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사물 인터넷의 도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제 도약을 가져왔죠. 그래서 단순히 가상 환경에서의 정보의 유통뿐만 아니라 실세계의 정보, 실세계뿐만 아니라 실세계의 실시간 정보들이 이 개별 사물의 컴퓨팅 그리고 네트워킹 기술을 통해서 이제 대중에게 전달이 될 수 있고, 이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이 가상의 정보를 활용해서 또 실세계의 사물들을 제어함으로써 실세계에 있는 사물들을 실시간으로 제어함으로써 이제 실세계 환경의 변화를 가져줄 수 있는, 단순히 가상세계로에서만 정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사물을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사물의 환경 변화, 실세계의 환경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상세계와 실세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러한 개념으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혁을 가져온 사물 인터넷은 다음과 같은 이제 핵심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디바이스 기술에는 크게 뭐 센서 기술, 뭐 액추에이터, 센서와 디바이스, 액추에이터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센서로부터 환경의 정보를 인지하게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액추에이터를 제어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서 이러한 디바이스의 기술이 그 사물 인터넷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하나의 핵심 기술이 될 거고요. 또 당연히 이제 네트워킹 기술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물론 네트워크, 다양한 뭐 TCP/IP 통신이라든지 레거시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존재를 했겠지만, 여기에 이제 여기서 사물 인터넷에서 대상이 되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뭐 리소스도 빵빵해지고 하긴 했지만 사실 그 기본 대상은 굉장히 리소스도 제약돼. 뭐 배터리나 뭐 통신, 그러한 뭐 배터리로 인해서 컴퓨팅이라던가 배터리 등등 다양한 자원이 제약된 형태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연결이 됐을 때 그 정보들을 이제 그 수많은 정보들을 잘 관리를 해서 저장도 해줘야 되고요. 뭐 디바이스의 연결성들도 디바이스 자체도 관리를 해야 되고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거를 잘 또 엄청난 주기로 엄청난 양으로 엄청난 크기로 발생하는 그 빅데이터들을 잘 저장을 해서 걔를 또 위에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기능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API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도 이렇게 한 축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플랫폼의 다양한
실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잘 이제, 잘 이제 적응이 잘 이제 축적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디바이스로부터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API들이 잘 이제 저장이 돼서 외부로 공개가 된다면 이제 그에 맞게 사물인터넷 서비스도 한 축으로 사물인터넷을 이루는 하나의 핵심 기술로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위에 보시면 서비스에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스마트 교통,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케어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러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라던가 뭐 그 사물의 기능이라던가 하는 그러한 API들을 활용을 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개발을 해서 대중에게 제공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이라는 아까 사물인터넷의 가상세계와 실세계가 상호작용,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주요 기술로서 이러한 네 가지 컴포넌트들의 기술들이 발전이 되어야 하고요. 이를 넘어서서 사물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 컴포넌트는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스탠다다이제이션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표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물인터넷, 우리가 지향하는 사물인터넷 생태계가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벤더가 있고 뭐 B라는 벤더가 있는데, 어떠한 규칙, 뭐 데이터를 뭐 사물 센서들을 수집 데이터를 만드는 규칙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통신 패킷을 어떻게 전달하고 라우팅하고 이러한 통신 규약이라던가 플랫폼의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서로 공유해서 기능을 제공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표준화가 안 돼서 이 각각의 얘는 뭐 디바이스는 A, 뭐 네트워크 기술은 B, 플랫폼 기술은 C를 활용을 하고 B 벤더는 A-B-C- 전혀 다른 이제 다른 컴포넌트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면은 그 기술들은 이제 상호 운영이 서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 둘이 있을 때 그들이 서로 상호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와 API를 제공한다고 한다면은 이 둘은 서로를 볼 수 없으니까 이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주체들도 좀 더 넓은 범위의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화, 각 컴포넌트들의 표준화 뿐만 아니라 이제 플랫폼 간의 상호 운용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워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러한 표준화의 발전은 사물 인터넷을 이루는 하나의 큰 핵심 기술로서 자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이루는 주요 기술은 이제 디바이스 기술, 네트워크 기술, 플랫폼 기술, 서비스 기술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상호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화 기술까지 이 사물 인터넷을 이루는 핵심 기술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다양한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 중에서 디바이스 기술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면은,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는 크게 이제 뭐 센서와 액추에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센서는 이제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서 이 데이터를 이제 다른 사물 인터넷의 엔티티로 전달하는, 사물 인터넷 뭐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쉽게 사물 인터넷 플랫폼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센서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감지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화를 해서 이를 처리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인 신호를 입력받아 물리적인 동작으로 변화하는 장치로
이제 환경이 있으면은 이러한 환경에 구동기, 액추에이터가 있으면은 얘도 플랫폼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플랫폼에 이제 수집된 다양한 환경 정보가 있죠. 센서로부터 수집된 이러한 실시간, 실세계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이든 뭐 자동 에이전트든 어떠한 환경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판단을 했을 때 구동기를 이렇게 제어를 해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온습도, 온습도 센서가 있고 이러한 센서로 플랫폼에 뭐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다 이런 정보가 수집됐을 때 구동기, 예를 들어 뭐 에어컨을 작동한다 라고 하면은 에어컨은 이제 온도를 낮추고 뭐 습도도 낮추고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물리적인 동작을 통해서 이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컴포넌트가 이제 액추에이터, 한글로 이제 구동기라고 부르고 이는 사물 인터넷의 이제 디바이스를 이루는 이제 핵심 컴포넌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센서와 이제 액추에이터를 이제 직접 이제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제 센서와 구동기를 이런 오픈 소스 하드웨어에 연결을 해서 다양한 사물 인터넷 응용들을 이제 개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 장치가 필요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오픈 API를 이용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치에 대한 제어도 훨씬 간편하게 활용을 해서 응용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드의 모든 구조까지 다 보드의 뭐 구조, 어떻게 설계됐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설계도까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참조해서 다양한 이제 응용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앞서 봤던 다양한 센서들도 여기 쉽게 부착해서 응용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듈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 응용을 개발하고자 할 때 디바이스 쪽에서 이제 많은 이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좀 굉장히 이 둘 사이에서도 더 이제 자원 제약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활용한 응용을 개발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즈비안 같은 리눅스와 비슷한 그러한 운영 체제들이 제공이 되고 이러한 운영 체제 위에서 실제 프로그래밍, 파이썬과 같은 고수준의 언어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실제 구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센서와 액추에이터, 부착된 센서들을 인터랙티브하게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응용을 개발해 볼 수 있고요. 물론 현재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그러한 모델들을 모두 돌려보기에는 자원이 아직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그 응용들은 쉽게 개발해서 돌려볼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은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와서 이러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구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모델의 학습이라든지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보드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슨 TX2라던가 이건 좀 기간이 됐지만 제슨 나노, 제슨 자비에르 등등 다양한 또 이제 보드들이 출시가 되어서 얘는 이제 다양한 AI 모델의 온보드 학습,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에서 AI 학습이나 추론이 가능해지는 형태로 컴퓨팅 리소스도 점점 빵빵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러한 다양한 보드나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현재도 많이 사물 인터넷 응용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아래 보이는 비글보드나 갈릴레오 이러한 보드들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러한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 중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면은 간략하게는 이제 다음과 같이 근거리 네트워크와 이제 원거리, 장거리 네트워크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거리 네트워크는 와이어리스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나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WLAN과 WPAN이라고 불리는 그런 통신 기술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로우 레이트 WPAN 이렇게 기술군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수십 미터 이내에서 동작하는 근거리 통신 기술들이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겠지만 카페나 집에서 공유기를 통해서 주로 통신을 이용할 때 활용하는 기술들이죠. 그래서 802.15.11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기술이고요. 블루투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핸드폰에서 이어폰을 이제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한다거나 다양한 그러한 다른 휴대폰에 접속해서 이용을 하는 그러한 근거리 디바이스가 있을 때 많은 디바이스들이 이제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을 하게 되고, 얘는 이제 802.15.1 표준을 기반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다음 이제 로우 레이트 WPA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속이지만 저전력으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통신 기술로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802.15.4의 표준을 따르는 그러한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비나 6로펜 같은 기술군이 802.15.4 표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LPWAN이라고 해서 저전력으로 이제 원거리, 굉장히 먼 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전력 네트워크 기술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수십 킬로미터 단위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하는 저전력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로서는 로라와 시그폭스가 있고, 이러한 기술들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미터리 혹은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 그러한 응용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IoT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술입니다. 네, 플랫폼이라는 것은 원래 정의가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기 위한 토대, 또는 이제 컴퓨터 분야로 확대하면은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물 인터넷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주체가 이제 사용하기 위한 토대로서 이제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거고,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많은 디바이스들을 관리하고 연결성과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쉽게 관리하고 디바이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실세계의 사물들이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상호 연결 관리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물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할 뿐만 아니라 사물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사물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쉽게 제공해 줘야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네, 앞서 살펴본 사물 인터넷의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사물 인터넷 응용 서비스들이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뭐 교통이나 뭐 헬스케어, 스마트홈, 뭐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등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제 1M2M이라는 표준 기반의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터라는 표준이 이제 활용이 되어서 그 위의 응용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되는 토대가 되는 그러한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많은 산업 분야 전반에서 이사물 인터넷 응용이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물 인터넷의 기본 개념과 그 다음 주요 기술 등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사물 인터넷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기술에서 현재는 어떻게 사물 인터넷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서로 또 알아보도록 하죠.